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도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전혀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노년을 보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병원비를 결정짓는 두 개의 중요한 이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 사는 68살의 김상호 어르신. 얼마 전 폐렴으로 며칠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 그 위에 찍힌 숫자를 본 어르신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65세가 넘어 메디케어라는 국가 의료보험이 있다고 믿었는데 청구서의 상당 부분이 본인 부담금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썼던 이웃 박 씨는 퇴원하며 내는 돈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김 어르신이 묻자 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케이드도 같이 있어서 그래요. 메디케이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 앞에서 김상호 어르신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나이만 먹으면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병으로 입원했는데도 누구는 병원비 걱정에서 자유롭고 누구는 평생 모은 돈을 위협받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우리 동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플로리다에 홀로 사시는 72살 이경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사회보장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월 소득이 $1,000 남짓, 명백한 저소득층이었기에 어르신은 나이 때문에 받는 메디케어 외에 소득이 낮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었고 여러 종류의 처방약을 타도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어르신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들른 한인 복지센터에서 건강보험 상담을 받고 나서야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담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지금도 매달 수백 불씩 하는 약값 때문에 허리가 휘었을 거예요. 메디케이드, 이거 있고 없고가 정말 사람 사는 걸 다르게 만들어요. 이건 그냥 돈 몇 푼 아끼는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 사례는 70살 정윤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메디케어는 있지만 메디케이드는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득이 기준보다 아주 약간 높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함께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월 $2,800, 집 한 채 말고는 별다른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버린 겁니다. 어르신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정말 몇십 불 차이로 안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이웃 누구는 병원비가 거의 공짜라는데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갈 때마다 몇십 불씩 꼬박꼬박 내야 하니 이게 쌓이면 무시 못하거든. 나이 들면 다 똑같이 나라에서 해주는 줄 알았지. 이렇게 소득으로 줄을 쫙 그어버릴 줄은 몰랐지. 정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의료복지는 나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또 다른 잣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작용한다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6살 김도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치료비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65세가 안 되었으니 메디케어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야 말기 신부전 환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린 몇 달 동안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동시에 투병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진 그는 메디케이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마침내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된 김도한 씨. 이후에는 큰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늦게 알았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알려줬더라면 수천 달러는 아꼈을 텐데 우리같이 정신없는 사람들은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며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고 증명해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미국은 두 개의 다른 트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트랙,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대부분 자격이 됩니다. 혹은 김도한 씨처럼 특정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는 병원비의 100%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원비든 외래 진료비든 반드시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트랙, 메디케이드는 각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철저히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의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메디케어는 전국적으로 기준이 거의 동일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그 기준과 혜택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월소득 1,700달러 이하인 사람이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주는 그 기준이 훨씬 엄격해서 월 1,000달러 수준이어야 겨우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서울에 살 때와 부산에 살 때의 의료복지 혜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이를 듀얼 엘리저블, 즉 이중수의 자격자라고 부릅니다. 65세가 넘어 메디케어 자격이 되면서 동시에 소득과 자산이 낮아 메디케이드 자격까지 갖춘 경우입니다. 이때 메디케어가 1차 보험 역할을 하여 병원비의 큰 부분을 처리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나 약값 등 자잘한 비용은 메디케이드가 2차 보험처럼 말끔하게 해결해줍니다. 이경자 어르신처럼 병원비 걱정을
거에 완벽하게 덜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인 셈입니다. 결국 65세라는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그리고 내가 어느 주에 살고 있는지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이 제도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 열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신청하지 않아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놓쳐버린 혜택. 그 차이는 결국 수백, 수천 달러의 병원비 청구서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미국에 사는 동포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망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결국 그것을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 미국에서 노년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단 한 번의 확인과 신청이 남은 노년의 삶을 병원비 걱정 없는 평안한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